여러분, 쿠팡 이용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소식에 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 그러니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배송지, 이메일, 주문 내역까지요. 여러분이 쿠팡에 맡긴 거의 모든 정보가 5개월 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쿠팡이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전혀 몰랐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4일 해외 서버를 통해 쿠팡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정보는 무방비로 열람되고 있었던 겁니다. 11월 16일이 되어서야 한 이용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주문 내역 유출 사실을 최초로 쿠팡에 제보를 했고 11월 18일 쿠팡은 이 제보를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정부의 약 4,500개 계정이 노출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후속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7,500배가 증가한 겁니다. 11월 30일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박대준 쿠팡 대표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3,370만 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털렸을까요? 핵심은 퇴사한 직원의 인증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명키, 그러니까 디지털 도장을 방치했던 거죠. 이 도장만 있으면 쿠팡 시스템에 정식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거든요. 문제의 인물은 중국 국적의 전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쿠팡에서 내부 인증 업무를 담당하다가 10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 사람의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유효한 상태로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이 전 직원은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쿠팡 메인 서버에 무단 접근했고 고객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했던 겁니다. 심지어 일부 고객에게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 메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내부자의 불법 행위, 퇴사자 계정관리 부실, 5개월간 모니터링 실패. 이 3가지가 겹쳐서 만들어낸 참사라는 거죠. 쿠팡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태를 5개월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6월 24일부터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쿠팡의 보안 시스템은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제는 퇴사자 계정을 정리하지 않은 기본 보안 절차 부실이에요. 이건 보안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유출 사고가 이번이 4번째라는 겁니다. 2021년에 14명,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3만 5천 명, 2023년에 2만 2천 명, 그리고 이번에 3,370만 명이죠. 학습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고 초기 축소 발표 의혹도 생겼습니다. 유출된 건수가 4,500개에서 3,370만 개로 바뀌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화나는 부분인데 유출과 노출을 가지고 말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쿠팡은 처음에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서 쿠팡의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서 재통지하라고 명령했어요.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보면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 정보, 공동 현관 비밀번호입니다. 최소 6개 항목이 한 번에 털렸다는 겁니다. 3,37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성인 인구가 4,400만 명인데 그중 약 77%입니다. 성인 4명 중 3명이 유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쿠팡 활성 고객 수는 2,470만 명인데 유출된 계정은 3,37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탈퇴한 회원의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2차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이용자는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직후에 쿠팡에 등록해둔 신용카드에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됐다고 제보했습니다. 가관인 게 뭐냐면요. 쿠팡의 보안 투자 비율입니다.
쿠팡의 매출은 2022년 26조 원에서 2024년 41조 원으로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IT 투자 대비 2022년 7.1%에서 2025년 4.6%로 떨어졌거든요. 매출 대비로 따지면 겨우 0.2%밖에 안 되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과징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이 2,324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유출 규모가 SK텔레콤보다 1.5배나 크고 매출도 40조 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쿠팡의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36조 원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이번 사고와 무관한 해외 사업 매출을 빼면 약 31조 원인데요. 여기에 3%를 곱하면 약 9,300억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이 최소 수천억 원, 최대 1조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쿠팡 임원들이 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되기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면요. 쿠팡의 CFO 거라바난드가 11월 10일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서 약 32억 원을 확보했고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퇴사 직전인 11월 17일에 주식을 매도해서 약 11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판 시점이 언제냐면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건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이번 사태 피해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네이버 카페 중심의 자발적 집단 소송입니다.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에 집단 소송 준비 카페가 30여 개 만들어졌고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실제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가 없어서 각자 따로따로 소송해야 합니다. 과거 2016년 인터파크 해킹 때도 1,030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4년 뒤 배상받은 건 소송 참여한 2,400여 명뿐이었고 1인당 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 주도의 집단 분쟁 조정입니다. 12월 3일 민변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집단 분쟁 조정은 일반 소송과 달리 장점이 있습니다. 2, 3개월 안에 빠르게 해결이 되고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것,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단 분쟁 조정 참여를 고려하시는 분은 참여연대나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쿠팡 계정은 물론이고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전부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은행, 카드사, 쇼핑몰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는 최소 10자 이상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십시오. 셋째,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십시오. 비밀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넷째, 스미싱과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배송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문자나 전화가 올 겁니다. 절대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다섯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본인 명의로 이상한 대출이나 카드가 개설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선 한국 빅테크 규제가 본격화될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처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잖아요. 보안 기준 강화, 정기 점검 의무화, 과징금 상향 같은 규제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논의도 힘을 받을 겁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로 실제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받기 어려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보안에 훨씬 더 신경 쓰게 되겠죠. 또 국가 차원의 통합, 방어망, 구축 논의가 커질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만으로는 고도화된 해킹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조차 강한 제재가 없다면 다음번엔 더 큰 사고가 터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이미 유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스미싱과 피싱 문자 조심하시고요. 기업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